퇴직이라는 단어는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의 수고 끝에 얻는 자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불안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의 숫자, 생활비, 의료비, 예상보다 긴 노후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생존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요. 퇴직금 날린 62세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균형을 잡고 삶을 재정비하느냐,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이자 은퇴 이후 삶의 핵심입니다. 은퇴는 돈보다 구조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금액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전할까? 몇 억이면 충분할까? 같은 질문들이죠.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건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날린 그 공무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돈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투자 실패로 큰 돈을 잃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전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든 상황, 이건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생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쪽으로요. 사례 1, 체면보다 생존을 택한 60대 남성.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60대 남성입니다. 공기업에서 퇴직한 그는 퇴직금 일부를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곧 회복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존 소비를 유지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 자동차 처분, 보험 정리, 구독 서비스 전면 해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불안이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절약 자체가 아니라 고정 지출을 줄여서 삶의 압박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사례 2, 작은 수입이 큰 안정이 된다는 걸 깨달은 여성.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비교적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외식, 쇼핑, 취미 올구드, 하지만 수입은 없죠. 결국 2년 만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작게라도 다시 벌어보자. 동네에서 반찬 소규모 판매 시작. 온라인으로 수제 제품 판매. 주 2회 파트타임 근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생기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무소득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지출을 줄이기보다 구조를 바꾼 부부. 세 번째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비교적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 비용으로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죠. 도시 아파트 지방 소형 주택으로 이동, 텃밭 운영으로 식비 절감, 커뮤니티 활동 참여로 여가 비용 감소.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돈은 덜 쓰는데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줄이는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했다. 고정 지출을 줄였다.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었다. 생활 방식을 바꿨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버티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은퇴는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날린 62세 공무원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섰다는 점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상은 늘 빗나가고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정 지출을 낮추고 수입의 흐름을 만들고 삶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생활을 다시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절약 팁의 문제가 아니라 꽤 명확한 과학적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영역입니다. 1. 인간은 수입 감소보다 지출 유지에 더 집착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기존 생활 수준은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뇌는 계속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최소 23년 동안 소비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23년 사이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구조를 바꾸는 것. 앞서 사례에서 집, 자동차, 보험부터 정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한 번 줄이면 계속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 노후는 시간이 길어지는 리스크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명이 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평균 수명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실제로는 생존 확률로 봐야 합니다. 60세 기준 80세까지 살 확률 매우 높음. 90세까지 살 확률 생각보다 높음.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2030년짜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4% 룰입니다. 전체 자산의 4%만 매년 사용하면 약 30년간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5억이 있다면 연 2천만 원 수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 사례처럼 지출 구조를 줄이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조금이라도 버는 구조가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인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노후에 월 30만 원, 50만 원 같은 작은 소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효과. 이건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니라 자산을 대신 써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뇌의 변화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통제감 컨트롤을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즉, 아무 수입 없는 상태의 불안 증가, 소비 통제 어려움. 작은 수입 있음 안정감 소비 절제 쉬움. 앞서 두 번째 사례에서 돈이 흐르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4. 나이가 들수록 결정력은 떨어진다. 이건 꽤 중요한데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정보 처리 속도 감소,
복잡한 금융 판단 능력 저하, 사기, 투자 실패 위험 증가. 그래서 실제로 고령층일수록 고위험 투자, 지인 추천 투자,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퇴직금 날린 공무원 사례도 사실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결정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자동이체로 생활비 관리, 단순한 자산 구조 유지의 예금 연금 중심, 복잡한 투자 회피.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뇌의 변화를 인정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5.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꽤 명확해집니다. 은퇴 이후 삶은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초기의 지출 구조를 바꾼다. 자산을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본다. 작더라도 수입 흐름을 만든다. 판단을 단순화한다. 반대로 무너지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착각, 생활 수준 유지 집착, 한 번에 만회하려는 투자, 복잡한 선택 반복, 마무리 현실적인 한 문장. 은퇴는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래 사는 것, 계속 쓰게 되는 것, 판단이 흔들리는 것.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티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